보고만 합니다. 두 양수 AB에 대하여 x3승이 있고 gx는 얘를 평행이동을 한 함수죠. 근데 f0과 g0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넓이가 8일 때 g3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x3승이라는 3차 함수는 점대칭성이 있는 함수죠. 점대칭성이 있는 함수이고, 너를 평행이동한 gx도 역시 점대칭이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사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정확히 너의 중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 두 교점끼리도 점대칭이 되는 상황이고, 둘러싸인 넓이가 8이라는 거는 너를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의 넓이는 4라는 소리죠. 사실은 너를 조금 더 연장하면 이 부분의 넓이도 4가 되겠죠. 사실은 우리 그림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도 4고 여기도 4인 상황. 자, 이때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요 넓이 두 개 합공식이 2분의 최고차항은 1이니까 A의 4승 이런 식으로 구했죠. 요게 둘의 합이 이제 8이고 A 값은 손쉽게 2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넓이 공식 쓸 줄 아시면 쉽게 나온다. 그럼 요게 이제 나왔으니까 요 좌표가 2,8이 되겠죠? 요 그래프 입장에서, 요 x3승 입장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g3을 구하고 싶은데 요 꼭지점이 이만큼 8만큼 움직인 거니까 gx 같은 경우에는 f를 이만큼 8만큼을 평행이동을 했다. g3을 구하겠다는 거는 f1 더하기 8을 구해달라. 답은 9가 되겠죠. 간단한 문제였고, 자, 이번 삼각함수 문제인데 요거 더한 거야. 항상 넓이 합이에요. 이 공식. 이렇게 길이 같을 때. 자, 이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 길이가 같을 때 요거였어요. 이렇게 돼서 얘가 이제 A면 이분의 절대값 A, A 내죠. 요게 요 넓이입니다. 자, 이번은 사인 코사인이 같이 등장하니까 요거를 단순하게 이 그래프적인 요소만 보지 마시고 교점을 본다는 거는 너랑 는 같다로 놓고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제 그렇게 세우셔야 되냐면 요 사인 코사인 안에 들어가는 각의 형태가 같을 때, 얘는 둘 다 b분의 파이 x가 각도의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거를 뭐 세타라고 놓으셔도 되고, 그럼 이제 요 사인 코사인의 관계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탄젠트의 관계로 바뀌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풀어봐라. 기출에 대한 어떤 변형 형태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A, B, C, D 점의 좌표 간의 관계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A와 C, A와 D 이런 것들은 대칭이 된다는 거는 찾기가 쉽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와 B 혹은 C와 B 이런 것들의 관계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해석의 시작은 A와 B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되고 A와 B의 관계를 해석하려면 사인 코사인의 관계를 탄젠트로 잘 바꿔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에 보세요. 그림상 이제 이런 사실관계를 캐치를 하셔야 되고 사인 코사인이 서로 같다를 코사인 B분의 2파이로 양변을 나눠서 탄젠트 B분의 2파이는 A의 관계식으로 바꿨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점근선은 각도가 2분의 파이일 때, 즉 얘 입장에서는 X가 어디다 팔아먹었죠? 2파이 아니죠? 뭐지? 이렇게 각도는 요 X 2분의 파이일 때 X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B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2분의 B고 이 간격 자체가 2분의 B 간격인 거지. 2분의 B, B, 2분의 3B, 2B까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랑 A랑 이렇게 만나는 요 점들을 관찰을 해봤더니 아, 이만큼은 정확하게 이 탄젠트 함수의 한 주기인데 그 주기는 요 각도가 파이만큼 변화할 때, 즉 X 입장에서는 B만큼 변화할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B예요. 그래서 너와 너의 각도의 차이가 B가 되고 그래서 요 좌표가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B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알파고 알파 더하기 B죠. 요거를 각각의 함수에다가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을 한다고 쳐보면 알파가 들어갔을 때랑 알파 플러스 B가 들어갔을 때 X가 B만큼 변화하는 거고 X가 B가 변화하면 각도 자체는 파이가 변화하게 돼 있어요. 각도가 파이만큼 더해진다는 거는 사인 코사인 값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와는 함수 값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이 높이가 이제 이렇게 같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너랑 너는 서로 점대칭의 관계에 있고 이만큼은 B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좌표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대칭이니까 B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혹은 둘이 더했을 때 대칭인 B의 2배 이렇게 둘이 합이 2B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 얘는 이렇게 둘이 너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는 2B 빼기 알파가 되겠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쉽게 나오죠 이제. 너에서 너를 뺀 거. 그럼 얼마? B가 4 나오네요. 그죠? B가 4 나온다. 요거에서 요거를 빼줬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찾고 그 다음에 A 값
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넓이가 2라고 그랬는데 얘가 4니까 넓이가 2가 되면 얘가 1이 되겠죠? 얘가 1이 된다는 거는 요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고, 얘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사인 값이 2분의 1이려면 그때의 각도는 뭐가 돼야 되냐면 6분의 파이가 돼야 되겠죠? 즉 x 값은 6분의 b가 됩니다. 너가 6분의 b가 나와요. 요렇게. 그럼 이제 a 값이 나오죠. 사실은 너가 2분의 1이면 넌 어차피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나눠주시면 루트 3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중요하다. 너를 탄젠트로 바꾸고 각도 차이만큼 난다는 거. 이거 옛날에 평가원 기출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나왔던, 다소 어렵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갑니다. 3번은 쉽죠. 직선 너랑 만나는데 선분 길이비를 줘서 OP 대 PQ를 줬다는 거는 각각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P는 T, 뭐 2T, Q는 3T, 6T 이런 식으로 갖다 대입해서 서로 이제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 얘가 T, 2T 기울기를 살리는 중, Q는 비율 관계를 살리면 3T, 6T. 근데 각각이 이 지수함수 위의 좌표죠. 즉 2t는 3의 2t 플러스 a승, 6t는 3의 3t 들어간 거니까 6t 플러스 a승. 이 두 식을 서로 지수함수 길이는 보통 나눠주시면 계산이 잘 되고, 아래 거를 위에 걸로 나눌게요. 3은 3의 4t승, 즉 t는 4분의 1이네요. 얘는 좀 쉬웠다.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쉬어도 되죠? 4번은 이제 어떤 연속성과 극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t값 나오면 3의 a승값 나오죠.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그냥 양변 3의 2분의 1승으로 이제 나눠주기만 하면 되니까 바로 나옵니다.
해석이 잘 되나요?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해석은 조금 쉽죠. 0에서의 좌극한이 있으려면 fx분의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그 p값이 이제 0이 아니라면 f 0으로 가는 좌극한이 0이 돼야 되겠죠. p는 0이 아니라는 단서가 나와 있고 f0은 0이 돼야 된다. 즉 f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2짜리니까 2x의 x 빼기 뭔가 어떤 알파의 형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gx라는 함수의 연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0에서의 좌극한과 너의 0에서의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너의 좌극한은 p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갖다가 대입해서 x 약분하고 0으로 보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좌극한 값과 0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0을 갖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fa가 나오는데 그게 q일 때만 너랑 같대요. 자,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1 때만 그렇다는 거야. 자, 우리가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특징은 대칭성이에요. 우리가 f의 어떤 특정한 함수값이 어떤 x 좌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케이스는 언제밖에 없냐면 이때밖에는 없습니다. q,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상황이라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이라는 녀석이 조금 위로 지나간다라고 쳤을 때는 이 a라는 값은 여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군데에서 gx를 연속으로 하는 그러한 q가 존재를 했을 거라고. q일 때만 연속이 되는 q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을 만족하는 이러한 함수값을 가지는 f는 x좌표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걔는 꼭지점에서만 존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자, 꼭지점 Q는 잘 보시면 어디냐면 2분의 알파거든. 그래서 요게 지금 2분의 알파인데 2분의 알파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이 나오면 되겠죠. 2분의 알파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고 플러스 바꿔주시고요. 2 약분하시고 알파는 1이 나오네요. 끝났죠. 넘어가도 되겠죠? 알파 나오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넘어가서 자, 수열 문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an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우리는 bn이라는 수열은 둘 중에 누구를 따라가기로 했냐면 an과 마이너스 a, 2n 중에서 하나를 따라가기로 했고 근데 비교 자체는 뭘 비교하고 있냐면 절대값 an과 절대값 a, 2n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때 a7 더하기 a8이 0이라는 거는 요 절대값 an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얘도 조금 독특한 게 bn이라는 수열 자체를 절대값 an과 절대값 a, 2n을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an을 따라가거나 절대값 마이너스 a, 2n을 따라가는데 비교의 대상은 절대값끼리 비교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요소가 어차피 a2n과 이제 an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난해하게 변형된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그냥. 자,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한다면 요 두 녀석을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서 하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기울기는 당연히 얘가 얘보다 정확히 절대값이 2배가 크겠죠. 너의 공차가 D라고 한다면 너는 2D가 될 거야. 그 부호와는 무관하게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 절대값의 크기는 이쪽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절대값 an 같은 경우에는 원래 an이 직선의 형태로 뭐 이렇게 생겼다면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뾰족한 모습이 될 것이고, 이 좌표가 정확히 누구냐면 바로 a7 더하기 a8이 0이기 때문에 2분의 15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직선 입장에서는. 그럼 2분의 15에서 너가 실근을 가지면 en 같은 경우에는 함수 관점에선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너가 x의 실근이 2분의 15면 2x의 실근이 2분의 15인 거라서 얘는 4분의 15에서 실근을 갔습니다. 그래서 4분의 15가 이 정도에 있으면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 얘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그리셔야 돼요. 과장을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자, 약간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둘을 비교한다고 쳐봐. 내가 지금 더 크거나 같은 쪽을 기본적으로 따라가지.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구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요 구간에서는 얘를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요 다른 함수를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원래 이제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경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깥쪽에서 이제 요걸 따라간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를 따라가든지 이렇게, 아니면 얘를 따라가든지. 이거는 무엇에 따라 달려있냐면 우리 함수의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 bn을 내가 열심히 시그마를 했더니 마이너스 84가 나왔대. 마이너스 84가 나온다는 거는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거를 첫 번째, 만약에 공차가 양수야. 그러면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요 그래프가 지금 an이고, 요쪽 그래프가 요쪽 가파른 이렇게 되겠죠? 요쪽이 이제 마이너스 a2n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면 요거 아니다. 요쪽이죠, 요쪽. 요거 따라가다가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an이면 요 밑에서 요렇게 따라가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고,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 그러면 요거 더하고 요렇게 더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너랑 혹시 대칭이 되나? 대칭이 되진 않네요. 간격이 이쪽이 더 짧죠. 이쪽이 더 길고 더 많이 커졌으니까 대칭은 안 되고, 1부터 8까지니까 여기가 지금 2분의 15니까 그러면 8은 한 요 정도 있겠죠. 4분의 15면 얘가 3점 얼마지? 그러면 얘는 사실 양수가 거의 안 더해질 것 같고 주로 음수가 더해지겠네요. 얘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이 지금 얘가 3점 얼마인데, 그럼 1, 2 정도까지, 아니면 기껏해야 3 정도까지 얘네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가운데 부분에선 다 얘네를 더하게 돼 있단 말이야. 요렇게 더한 게 마이너스 84일지 아니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만약에 음수면, 그럼 이제 요쪽이죠. 자, 그러면 안쪽에서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 그리고 너를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음수 쪽에 요걸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 공차가 양수일 때는 bn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지금 보라색을 따라가면 돼요. 공차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보라색을 따라갑니다. 얘 따라오다가 얘를 얘로 갈아타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정도가 8이고 얘는 여기가 4분의 15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해서 마이너스 84가 되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합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어차피 AN이라는 수열은 정해져 있어요. AN은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15를 근으로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가 공차 T고 n 빼기 2분의 15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A2N은 A2N은 공차 있고 이를 밖으로 빼면 1D로 바꿔주시고 n 빼기 4분의 15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리고 너와 너가 만나는 점이 있단 말이야. 너랑 너랑 같아요 하면 실근은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 지금 이런 실근들을 구해야 된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직선인데 그럼 얘랑 뿔마 너랑 만나고 또 이쪽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그냥 AN이죠. AN이랑 또 뿔마 AEN이랑 또 만나고 뭐 어느 쪽으로 계산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D값은 N값은 똑같이 나와요. 요 개형이나 요 개형이나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너랑 너랑 같다. 계산하면 N 빼기 4분의 15 N 빼기 2분의 15인데 2분의 15 이렇게 나오나? N값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N값이 0이 나오는데? What? 하나가 0에서 만나나 보다. 하나가 0에서 만나고 하나는 요거죠. 마이너스 2n 플러스 2분의 15 계산해 보시면 n은 이제 5가 됩니다. 여기서 n은 0이 되죠. 아까 실근이 두 개 나온다고 그랬잖아. 얘는 무조건 0이고 얘는 무조건 5라는 거예요. 얘도 0이고 얘도 이제 5인 거죠. 그러면 1, 2, 3이 더해지는 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더해질 리 사실은 없어. 여기가 1, 2, 3이 이렇게 있고 4, 5까지 있고 쭉 더하고 그 다음엔 얘네를 더하는 거죠. 얘네는 여기에 1, 2, 3, 1부터 5가 있고 이쪽이 이제 6부터 8까지가 있는 거지. 그럼 얘네를 더해서 음수인 마이너스 84가 나오기는 어렵다. 즉 공차가 음수가 아니라 공차는 양수이다. 그럼 이제 끝났죠. 자, 이쪽이 누구냐면 AN이에요. 즉 A1부터 5까지 합을 해주고 더하기 자 마이너스 A2N인데 마이너스 A2N은 이제 여기다가 6, 7, 8을 넣는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에 A 12, 14, 16까지 요거 각각 등차 중앙으로 바꿔주시면 이거는 5A3이고 마이너스 3A14죠.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요거 이용해서 더해서 계산해서 답 내시면 끝. 이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간다. 요 6번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나번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번 표현 수업 때 여러 번 다뤘던 표현이고 도함수의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개념은 요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 해석으로는 총 이동 거리 해석이었어요. 함수값이 변화한 양의 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거의 바로 나와요. 요 나번만 해석을 잘 하시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적분을 어떤 넓이 개념, 그 다음에 원함수 기준에서는 도함수의 정적분인 거니까 원함수 기준에서는 함수값의 차이 개념으로 자꾸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한다는 거는 도함수와 둘러싸인 넓이 개념이죠. 기본적으로 둘러싸인 넓이 개념인데 그게 이제 정적분 값으로는 함수값의 차이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결국에는 0부터 B까지 총 이동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속도의 개념을 하는 으로 보시면 됩니다. 속력의 개념이에요. 속력의 개념. 근데 그게 A부터 B까지의 요 함수값의 차이의 위치의 변화량의 어떤 3배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 정확히 여기가 0이고 요게 A고 요게 B라서 우리가 이만큼의 높이가 이렇게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이지 0부터 출발해서 A까지 함수값의 차이 다시 A부터 B까지 함수값의 차이 그래서 요거 한 칸을 편의상 L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L이고 여기부터가 3L인 거죠. 이만큼이 이제 L이 되는 상황.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바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기억번 FA는 EFB인가 참이죠. 니은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보다 커나 같은 거 맞죠? 그래프 개형상 0에서 접하고 있고 나머지는 0보다 커나 같고 마지막 디귿번 만약에 B가 2이면 FB가 2이면 FA는 4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임의의 자연수를 갖다가 그어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했을 때 정확하게 언제마가 문제가 되냐면 3일 때가 문제가 되죠. n값이 3이 되면 fx 빼기 3 절대값을 취하면 2점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내식은 4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 참이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다음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0부터 3 사이에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f4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fx가 절대값 3 빼기 2fx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fx의 구조를 보시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분의 1 x 3승 마이너스 4분의 3 a x제곱 더하기 3.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y는 3을 기준으로 해서 0에서 접하고 근을 이제 2분의 3a를 근으로 갔죠. 2분의 3a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0, 여기가 2분의 3a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 근데 0부터 3 사이에서 요걸 항상 이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f4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f4는 얼마인가? a를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줬냐면 에서 fx가 절대값 3 빼기 fx보다는 좀 크거나 같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요거 그래프 그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왜냐면 3 빼기 2fx인데 3 빼기 2fx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3 빼기 2fx라는 함수 자체가 요 fx와 너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2분의 1로 묶으면 너를 2분의 1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나? 절대값 fx 빼기 2분의 3 아닌가? 잠깐만 3 빼기 fx 대칭시키기가 조금 애매하네.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어차피 EFX가 그리기가 어렵진 않으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씁시다. EFX 빼기 3으로 쓸게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는 거는 요거에다 씌우나 요거에다 씌우나 상관은 없으니까 EFX 빼기 3은 너를 2배 하고 3을 이제 빼주면 되죠. 즉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x3승 빼기 2분의 3 a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생김 자체가 얘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개수가 정확히 너의 2배가 되면서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고 이쪽에서는 더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 지금 fx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절대값을 씌웠죠. 절대값을 씌웠고 0부터 3이라는 범위가 된다는 거는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니지. 이렇게 돼야 되죠. 3. 이렇게. 그래서 3이 여기까지 있으면 이 범위에서 얘가 얘보다 커나 같은 건 괜찮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얘가 더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이쪽이 더 커지는 특징이 있어서 이 범위 자체가 이 교점보다는 좀 왼쪽에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야. 절대값을 씌우겠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공교롭게 x축이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 그럼 절대값을 씌워지면서 이런 모습이 됐을 거라고. 그지? 즉, 이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값, 얘가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얘가 너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음수면 얘도 사실은 음수죠. 왜냐면 너는 너의 그러니까 상관은 없다. 길이만 2배인 거니까 괜찮네요.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좌표가 여기가 지금 A가 되거든. 비율 관계상 여기가 2대 2되니까 그래서 이 좌표가 A가 되고 너 A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야. 그럼 A에서의 함수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4분의 1 A 3승 나오나요? 너가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 A 3승 플러스 3 요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다가 이제 2배를 하고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 3승 플러스 3의 절대값 너보다는 얘가 더 커나 같아야 되죠? 요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A 값은 지금 현재 양수이고 그리고 그럼 만약에 너랑 너를 비교하면 만약에 얘가 지금 절대값이 없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성립하겠지. 왜냐면 A가 양수니까.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2분의 1보다 큰 거는 맞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 A 3승 플러스 3이 음수가 되면 그러면 너를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2분의 1 A 3승 빼기 3이랑 얘를 비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넘겨보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는 A가
양수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다. 얘는 A가 양수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우리는 요 범위만 보면 되겠죠. 어디 갔어? 요거만 봐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F4의 값을 이제 구하고 싶은데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요? 요게 A는 2보다 커나 같나? 요게 나오고 요거면 되나요? 그리고 얘가 0보다는 커야 되지 않나? 얘가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네. 0보다 크면 마이너스 4분의 1 3승 플러스 3이 0보다 크고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도가 들어가야 되나? 2가 들어가면 괜찮고 다 끝났나요? 3 들어갔을 때 3이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만약에 3이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꼭 얘랑 얘를 비교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 3을 넣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3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이제 각각 3 대입해서 너랑 2분의 1 27 4분의 3 4분의 27A죠? 플러스 3 요게 얘보다 커 나타나야 되네. 너가 2배를 하면 27 빼기 2분의 27 플러스 3 되나? 요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게 0보다는 커나 같으면 된다. A 어디 갔어? 요렇게.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볼게요. 30 빼기 2분의 17 A가 커나 같다 0. 그지같이 나오는데? 60 뭐가 망했지? 20 이렇게 나오네. 원래 2가 딱 나와야 될 텐데. 잠깐만. 답이 뭐가 잘못됐나? 잠시만 봅시다. F4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정확히 값을 구해야 돼서 맞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A가 2인데 뭔가 한 가지 조건이 빠졌네요 지금. 일단 요거는 맞고요. 그리고 A가 3보다 작고 A가 지금 여기인데 그럼 3이 이제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얘가 왜 1이랑 비교를 하고 있지? 뭐가 약간 이상한데? 1보다 커 나갔다. 1보다 잠깐만. 너가 fx는 0과 3 사이에 있다. 뭐가 하나가 안 맞네요. 뭐지? 뭔가를 놓쳤는데? 보자. 그러면 뭔가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잘 풀었는데. 요거 부등식을 풀어보면 fx를 t라고 두면 이게 뭐 일단 요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t의 범위가 나오기는 하는데 요거 한 번만 써볼게요. 그치? 요거 절대값을 그려보면 얘가 요렇게 생겼고 t가 요거니까 이 범위거든. 그럼 이제 t랑 3 빼기 2t 실근 찾아주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t 실근 찾아주고 요게 얼마가 되냐면 t가 1, 요게 얼마가 되냐면 t가 3인가요? 아 이렇게 나오네. 아 그렇지.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fx의 범위가 1보다는 커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를 대입했을 때 얘가 단순하게 0보다 커나 같은 게 아니라 요 극소값이 a를 대입한 2분의 1 a 3승 빼기 4분의 3 a 3승 플러스 3이 1보다는 커나 같다. 1보다 커나 같다.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 a 3승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마사를 곱하면 2 a 이렇게 되네요. a 3승이 8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둘을 같이 합쳐주시면 a가 이제 2가 나온다. 여기 상한선이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 됐죠? 다음에 8번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9번부터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손 아파. 간단하게 나오죠? 자, 일단은 AB가 32이고 둘을 곱한 형태인 로그 A의 X 빼기 2와 로그 B의 X 빼기 3 요게 이제 항상 0보다 커나 같대요. 0보다 커나 같다. 여기서 이제 각각의 실근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A, B가 둘 다 1보다 클 수도 있고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는 1보다 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모든 이제 0보다 큰 X에 대해서 0보다 얘네가 크거나 같으려면 두 근이 일치해야 됩니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비록 로그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이거를 내가 치환을 할 수 있거든. 이걸 내가 뭐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얘는 t의 실수배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위치 a인 로그로 바꿀 수가 있거든. 로그 a의 b분의 로그 a의 x이기 때문에 모든 로그 함수끼리는 서로 실수배의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b분의 1 혹은 로그 b의 a 배만큼 실수배하면 이제 로그 bx가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t라고 치환을 한다고 치면 얘도 t에 대한 1차 함수, 얘도 t에 대한 1차 함수, 두 1차 함수를 곱해서 0보다 커나 같으려면 두 근이 일치를 하면서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지는 형태밖에는 안 돼요. 만약에 두 실근이 서로 다르면 두 실근 사이는 0보다 작은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금방 찾으셨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근을 찾는 일만 남았지. 너의 실근은 A의 제곱이고 너의 실근은 B의 3승입니다. 둘이 서로 이렇게 같아야 돼요. AB가 32니까 갖다 잘 대입하시면 아마 4랑 8이 될 겁니다. 그죠? B는 4고 너가 8이 되더라. 8의 제곱은 4의 세제곱이고 둘이 곱하면 딱 32 나오죠. 답은 12가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절대값 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절대값 x랑 그 다음에 fx 이차함수와의 관계, 근데 n에서의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n에서의 좌미분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n이 0일 때가 조금 특이하고 n이 1일 때는 사실은 x라고 그냥 바꾸셔도 괜찮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만 바꿔줄게요. x를 0의 좌극한으로 가게 되면 x분의 fx 더하기 x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너의 0의 좌극한이나 0의 우극한이나 뭐 다 같겠죠. 어차피 요거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일단은 0입니다. 두 번째 n이 1일 때는 1의 좌극한인데 1의 좌극한이 되면 이렇게 되고 역시 fx이고 이번에는 절대값 x가 1 주변에서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x로 나옵니다. 이렇게 역시 좌극한은 지우셔도 돼요. 지금 원래가 좌극한이었는데 선생님이 좌극한을 없앤 이유는 이게 좌극한이라는 건 이와 같은 함수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가 0이라는 소리고 근데 0에서의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는 서로 같겠죠. 왜냐하면 fx 더하기 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이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그래서 이 좌극한의 형태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죠. 너는 K가 되면 되겠네요. 는 K. 최고차항의 개수는 안 알려줬습니다. 안 알려줬고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0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려면 너의 분자에 해당하는 녀석이 0이라는 인수를 가지는 횟수가 분모보다는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최소 2번은 가져야 되겠죠. x제곱을 인수로 반드시 가져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니까 요걸 a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fx 더하기 x라는 함수를 ax제곱으로 놓으면 x 약분되고 x 0으로 갔을 때 0으로 가는 특징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1로 가면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f1이 1이 돼야 되겠지. f1이 1이 되려면 여기다가 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a는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fx라는 함수는 사실은 2x제곱 마이너스 x라는 함수예요. 그럼 요 함수에서 x를 한 번 더 빼주고 1에서의 미분계수 관찰한 게 k죠. 너는 그러면 2가 됩니다. 4x 빼기 2, 1 들어가면 2 나와요. f2의 값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8 빼기 2는 6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였고 11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원래 넉넉하게 풀려고 24개를 해놓긴 했는데 저번 숙제가 조금 어려웠어서 그거 푸는데 좀 오래 걸려서 한 16개 정도까지만 희망적으로 20개 정도까지만 풀게요. 유택이는 아직 컨디션이 좀 안 좋니? 아니? 지금? 걸린 상태야? 은근히 잘 아파. 내유 외강이네요. 민재 잘 안 아팠던 것 같고. 민재 감기 잘 걸리니? 그래? 그러니까. 민식이는 꾀병에 자주 걸리고. 근데 진짜 실제로 자주 걸리고 감기 연속 2번 걸리고 재수가 없으면 그렇더라.
제가 감기가 걸리고 가고 친구가 감기에 걸고 근데 제가 괜찮겠지 하고 다른 종류의 감기에 걸렸나 보네. 네, 또 걸려고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여자친구였나요? 혹시 어떤 접촉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자친구랑 밥 같이 먹지 마세요. 우리 재영이도 잘 만나고 있던데. 제주도 좋아. 풀었나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곡선이 있고요.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네요.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도록 하는 정수 m 값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 곡선 자체가 원점을 지나간다는 거 보이죠? 그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x4승 마이너스 6x제곱 아니지 세제곱 더하기 9x제곱 빼기 3x는 mx. 자, 원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너네가 4차 함수에다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뱅글뱅글 돌리는 게 편할 것 같니? 아니면 x로 묶어서 이제 x 곱하기 3차 빼기 m, y는 m을 갖다가 긋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3차 함수와의 관계로 파악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섣불리 약분 안 했으면 좋겠고 넘겨서 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x로 묶어주시면 x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빼기 3 빼기 m는 0. 자,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x는 0이라는 실근을 하나를 갖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요렇게 너가 0이 되는 실근을 볼 건데 일단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실근이 한 개, 그럼 이쪽이 이제 실근이 하나가 되면 합쳐서 두 개가 될 수 있죠. 우리는 두 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니까 그거를 제외한 m을 세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너랑 교점이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너가 0일 때, x가 0일 때 0 들어가서 0이 되는 즉 m값 입장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에는 실근이 겹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 개 더하기 한 개가 두 개가 아닌 한 개 더하기 한 개가 한 개가 나오는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표현을 할 건데 너는 너다로 가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너는 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변을 그리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죠. 얘는 x에 x 빼기 3의 제곱은 m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동치 변형을 했습니다. x의 x 빼기 3의 제곱은 그래프 그리기가 상당히 수월한 편이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m 플러스 3을 갖다가 긋는다는 건데 그럼 봐봐. 지금 여기가 0이거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비율 관계상 너가 x축이면 여기는 4가 되겠죠. 그죠?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넣어보시면 정확히 4가 나오는데 개소리죠. 1이죠. 자, 1입니다. 1대2니까. 자, 그래 놓고 m 플러스 3을 갖다가 긋는다고.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m 플러스 3이 밑으로 지나가요. 그러면 실근이 총 몇 개인 거야? 여기 한 개, 두 개죠. 그죠? 자, 이렇게 지나가면 몇 개일까요?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세 개가 아니라 0이 겹치기 때문에 두 개입니다. 즉,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사실은 얘까지도 두 개예요. 근데 너보다 살짝 올라가. m 플러스 3이 1일 수 있지. 그때는 총 3개 더하기 1개, 총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가 4개냐면 m 플러스 3이 1, 2, 3일 때까지가 4개예요. 자, 4가 되면 3개죠. 5부터는 다시 2개입니다. 즉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모든 정수 m값의 합인데 자, 그러므로 m 플러스 3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1, 2, 3, 4고 끝이네요. 이렇게.
여러분 1, 2, 3, 4의 합에다가 12를 빼주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간단한 문제였다. 자, 1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 문제 중에서는 그래도 다소 쉬운 편이고, 사인 값을 줬고 각도를 하나를 줬으니까 각도 두 개를 줬다는 건 무조건 사인 공식 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삼각형에서 각을 두 개를 줬다, 무조건 사인 공식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각 BAC의 사인 값을 줬고, 우리는 여기를 특수각 3분의 파이로 줬으니까 각 ABC의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사인 값의 B는 마주보는 변의 B죠. 그래서 너랑 마주보는 변은 K, 너랑 마주보는 변은 BC입니다. 그러면 K 대 BC가 2분의 루트 3 대 3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2분의 1 대 3분의 1이고 3 대 2라는 소리예요. 즉, 너는 3분의 2 K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인 공식 이용해서 AC와 BC의 변의 길이의 B를 구해줬다. 자, 2K, 3분의 2K, 3분의 파이 코사인 공식 쓰면 K값 바로 나오겠죠. 4는 K제곱 9분의 4 K제곱 빼기 K 곱하기 3분의 2K가 되겠네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라서 그냥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넘어갑니다. 13번으로 갈게요. 쉬운 문제였다. 다음 자연수 K에 대하여 2의 36승분의 3의 K승에 n제곱근 중 동그라미 유리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를 fk라고 하겠대. fk가 2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모든 k의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 지금 유리수가 어쨌거나 존재를 하라는 거고, 그때의 자연수 n의 개수가 fk라는 거는 k에 관한 함수예요. 그죠? 즉 k를 결정을 하면 fk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아직은 우리가 k와 fk의 직관적인 관계를 알아차리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k를 한번 가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물론 어차피 k를 1부터 이제 쪼르륵 대입을 할 거라서 100 이하의 모든 k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그럼 k를 가정해서 요거의 n제곱근 중 유리수가 존재하는 이상의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7월 5일인가요? 5일 맞나요? 토, 일, 월. 5일 맞죠? k를 5로 가정하겠습니다. 적당하죠? 자, 그럼 봐봐. 2의 36승분의 3의 5승이야. 너의 n 제곱근 이렇게 중 유리수.
자, 요게 이제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너를 지수 형태로 바꾸면 n 값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짝수일 때는 뿔마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차피 유리수가 존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양수 쪽만 관찰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그러면 그것의 n제곱 근이라는 것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면 3의 n분의 5승 곱하기 2의 n분의 36승.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유리수가 된다는 거는 요 지수 부분이 이러한 지수 부분이 둘 다 뭐가 되면 되냐면 정수가 되면 돼요. 아닌 정수 아니고 이제는 정수가 되면 됩니다. 자연수 조건이 음이 아닌 정수예요. 유리수 조건은 지수가 정수가 되면 된다. 그렇다는 거는 n은 36의 약수가 돼야 되고 또 n은 5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n이 5의 약수인 것 중에 2 이상인 거는 n은 5밖에 없는데 근데 36의 약수는 뭐 5는 36의 약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너의 약수 중에 너의 약수 즉 둘의 2 이상의 공약수의 개수를 세라는 건데 애초에 5와 36은 서로 소의 관계에 있단 말이야. 즉 2 이상의 공약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F5는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자 그러면 F6은 어떨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6과 36의 2 이상의 공약수를 세게 된다고. 그럼 2, 3, 6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3개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F6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센다고. 근데 우리는 뭘 세고 싶대? 뭘 찾고 싶대? FK가 정확히 2가 되는 거를 찾고 싶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찾을까? 36이라는 거는 어차피 약수로 가지는 게 2랑 3밖에 없죠.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2의 제곱과 3의 제곱 중 공약수 너의 약수 중 2개만 공통이 돼야 돼요. 그런 게 어떤 게 가능할까? 예를 들면 2의 제곱 같은 수 괜찮죠. 그죠? 2의 제곱은 2의 1승과 2의 제곱이 36과의 공약수예요. 그럼 얘만 될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뭘 또 곱해줘도 돼. 예컨대 5 같은 거를 곱해줘도 괜찮아요. 예컨대 7 같은 걸 곱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곱해줘도 어차피 공약수는 이 부분에만 해당하더라 이거야. 자, 2의 제곱에다 적절히 곱한 것들이 가능하고 그것이 어차피 100이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의 제곱도 상식적으로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3이 아닌 거 그리고 2가 아닌 거 3 또는 2가 아닌 것들이 곱해지면 돼. 그럼 5 같은 거 가능하고 뭐 7도 가능하고 11 같은 것도 가능하고 더 이상 없죠. 그죠? 또 뭐가 있어? 이런 게 있다고. 너랑 이거 안 되지 않나? 얘는 2, 3, 6이 돼버리죠. 3개가 되면 얘는 안 되네. 끝났네.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헤아리시면 되겠죠. 4 곱하기 얼마까지 가능해요? 11, 13, 17, 19, 23이 되지 않나? 그죠? 여기까지 되죠. 25도 되네. 25도 되네요. 그러네. 왜냐면 5의 제곱이니까. 그죠? 25는 괜찮죠. 꼭 소수만 되는 건 아니다. 그지? 5나, 그러니까 2랑 3 이외의 소수들로 이루어진 합성수들이 다 가능해요. 이렇게 세주시면 끝난다. 적절히 잘 세시면 된다. 또 있나? 뭔가 느낌이 또 있는 느낌인데? 왜냐면 개수가 개 많은데? 또 뭐가 있을까? 개수가 23개가 안 되지 않니? 뭘로 치고 있을까? 유리수가 존재만 하면 되는 거고 100 이하의 모든 K의 개수, K는 자연수.
또 뭐가 가능하지? 뭐가 되죠? 사실은 뭐도 돼? 여기가 2에 3승인 거 되게 안 되게? 3승인 건 괜찮죠. 왜? 어차피 너가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는 공약수 해봤자 어차피 두 개밖에 없어. 2랑 2의 제곱. 뭐 물론 1이 있긴 한데 걔는 이제 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2의 거듭 제곱 곱하기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의 1승, 2승, 7의 1승, 9의 1승 이런 식으로도 셀 수 있고 얘가 이제 2의 3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물론 이제 얘는 요게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은 되겠죠. 이런 것도 되죠. 11도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잘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14번 한번 풀어볼까요? 최대 16번 정도까지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13번 같은 거는 그래도 되게 잘 출제되는 형태니까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14번은 쉽죠. 최고차항 계수 1자리 3차 함수이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 값을 가지는 건 gx가 가지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식은 잘 나오셨죠? 너랑 너 1 대입했을 때 요게 이제 같다. 그 다음에 G0이 2이기 때문에 0을 대입해 보시면 얘가 0, 얘가 2,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배 1부터 0까지 윗끝 아래끝 바꾸고 마이너스 없애고 이 약분해서 0, 1 정적분이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고 요거 F0이 0인 거는 G'0이 0이기 때문에 0 넣어보시면 여기서 이제 F0이 0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fx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이걸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G', 아이고 미안해요. 왜? 한시에 왜? 수업이 끝났다고?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x에 f'x니까 요거 이제 미분한 식이 있겠죠? 그러면 미분한 식이 3x제곱 2ax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빼는 거죠? 빼기 x제곱 ax 빼기 b. 자, 요렇게 됩니다. 잘 보시면 이 부분이 날아가죠. 이 짓을 이제 왜 하고 있냐? 우리가 gx라는 함수는 0에서 단순하게 미분계수가 0이 된다고 한 게 아니라 너의 도함수가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요거 잘 보시면 상수항이 날아가면서 요게 이제 조금 계산이 되는데 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x를 밖으로 한 개를 묶어낼 수 있고 2x 그리고 빼기 아니지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얘는 0에서 부호 변화가 없죠. 그럼 부호 변화가 생기려면 여기서 부호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a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a 값이 0이 나오고 b 값은 현재 모르는 상태. 자, 이게 이제 0이니까 너는 x3승 더하기 bx 요거를 0일 정적분한 게 1이니까 0일 정적분하면 4분의 1이고 2분의 b죠. b 값이 나왔고 이제 끝나는 뭐 요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56번이 조금 어려운데 15번부터 여러분이 숙제로 좀 마저 풀어 오세요. 우리가 뒤에 연습 문제들은 조금 쉽고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숙제 자체를 그냥 15번부터 좀 마저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마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를 더 하면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답지 줄게요.